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내달려온 강세장의 지난 3일 조정이 오늘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상당히 관심을 갖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1월의 랠리가 힘을 잃다. January rally loses steam. 많은 새 결심과 마찬가지로 1월의 주식시장 랠리는 불과 몇 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주로 향하고 있고 다우지수는 신년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 실적, 대형은행들의 모호한 신호, 경기 침체 전망,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준이 다음 금리 결정 회의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 슬레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마켓은 금요일 주식은 상승 마감으로 했고 나스닥은 3주 연속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펀드 스트래티지의 마크 뉴턴은 재료, 에너지 및 의료 분야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금요일 주식은 투자자들이 주초에 하락한 후 1월 랠리를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수익 보고서가 계속 유입되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다우산업평균지수는 315포인트 상승한 0.9%로 33,341.61에 마감하였고 S&P 500지수는 1.3% 상승한 3,970.33에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3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종합지수는 넷플릭스와 알파벳의 도움으로 2.6 상승한 11,135.34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이번 주 0.5% 상승하며 아웃퍼폼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8% 하락했고 S&P 지수는 0.76% 하락했습니다. 모두 주요 평균은 올해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있습니다. KKM 파이낸셜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길버그는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관적이었으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폼을 쓴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상대로 시장은 일직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이고 더 높은 저점을 가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높은 저점은 상승세에 약간의 자신감을 줍니다. 그러나 기술주는 여전히 약세장을 선호하며 랠리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메가캡 기술주는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분기별 수익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를 게시한 후 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이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후 5% 상승했습니다. 길버그는 일부 의도터진 구타된 기술주에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며 사람들이 2022년에 본 절대적인 기술 붕괴에서 기회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10% 이상 상승하여 주식을 능가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이 새 랠리에서 잠시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상승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동안 약 12% 상승했으며 이더리움은 14% 상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휴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톰 긴즈버그는 주식은 수요일과 어제 최근의 저항 테스트를 소화했지만 비트코인의 상승 다이버전스와
준결승의 건전한 행동은 위험 성향이 표면 아래로 스며들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항상 비트코인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욕구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강세 다이버전스는 확실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연준의 윌러는 경미한 경기 침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총재는 금요일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면 완만한 침체를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 관계자는 뉴욕에서 열린 애교관계협의회 릴레이션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에 출연해 만약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이 온화하고 짧은 침체를 겪는 것이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초반에 월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여전히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릴리의 알츠하이머 약 지연은 바이오젠에 긍정적이라고 윌리엄 브레어는 말했습니다. 엘리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도나넵 맙의 신속한 승인 요청을 거부한 후 금요일 주가가 1.4% 하락했습니다. FDA는 1년 동안 약을 복용한 최소 100명의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시험에 등록한 일부 환자가 6개월 만에 뇌 플라크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 빨리 치료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여전히 치료에 대한 완전한 승인을 구할 계획입니다.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 마일레스 민턴은 헤드라인인 아이자이와 바이오젠의 주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치료 레즘비의 제조사 그는 이것이 릴리의 치료제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켜 아마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민턴은 레젠비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바이오젠 주식에 대해 아웃퍼폼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1.6% 상승했습니다. 월러 연준 총재는 0.2포인트 금리 인상을 옹호합니다. 연준이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는 금요일 중앙은행의 차기 회의에서 0.4%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연설하면서 중앙은행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되기 전에 여전히 상당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규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준은 다음으로 1월 30일부터 2월까지 만납니다. 월러가 주창한 0.25%포인트 움직임을 따른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는 목표 범위인 4.5%에서 4.75%가 될 것입니다. 현저한 가입자 성장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를 구매하기는 너무 이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목요일에 애널리스트들을 놀라게 하고 큰 수익 손실을 만회한 폭발적인 가입자 증가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스트리밍 주식을 매수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니디엠 애널리스트 로라 마틴은 금요일 메모에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넷플릭스의 성장이 주로 가격 인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넷플릭스의 배수가 너무 높다고 우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허위 광고는 지난 6분기 동안 매 분기마다 감속하여 2022년 4분기에서 4% 연율 성장에 도달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스트리밍 회사들이 아직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합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이전에 소유한 주택의 판매는 12월에 11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존 주택은 12월에 연간 402만 가구로 하락하여 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34%
감소했습니다. 매주 속도가 이렇게 느린 마지막 시기는 2010년 11월이었습니다. 웨드부시의 IBS는 기술 정리 해고가 기술주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글에서의 정리 해고는 아마존이 18,000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원의 새로운 물결을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후에 온 것입니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즈의 단 아이베스에 따르면 더 많은 기술 정리 해고가 실적 시즌 동안 주제가 될 것이만 기술주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이 단기적인 거시적 기후 불확실성이 우리의 의견으로 지금 시작되는 향후 몇 년 동안 다음 성장 주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술 부분에 훨씬 더 기회주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술 부문의 인력 감축은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주식을 안정하기 위한 첫 번째 주요 단계입니다.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전망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세계 경제 전망이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게오르기에바는 CNBC가 진행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폐막 패널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재개가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포함한 지속적인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무 비관적인 것에서 너무 낙관적인 것으로 스펙트럼이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주의의 한가운데에 머무릅시오. 라고 게오르기에바는 말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유럽 시장은 다시 풀에 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확고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 매도세에서 주식이 반등하지 못하면서 금요일 아침 유럽 시장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페드의 윌리엄즈는 인플레이션에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고정수입 분석가 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 목표로 낮추기 위해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코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97.12%의 확률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응하고 금리를 목표 범위 4.5%에서 4.75%로 끌어올리는 이틀간의 연준 회의가 2월 1일에 마무리됩니다. 비트코인은 뉴욕에서 챕터 11 파산에 대한 제니시스 파일로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은 크립토 회사 제니시스가 뉴욕에서 챕터 11 파산을 신청한 후 약 0.5% 하락했습니다. 파산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12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르는 총 부채와 함께 대기업 파산 신청에 50 내지 99명의 채권자를 나열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로펌 킬커랜드 앤 앨리스 및 프로스 카우엘 로즈가 대표하는 채권단과 협상 중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이 CNBC에서 말했습니다. 파산으로 제네시스는 블락파이, FTX, 셀시우스 및 보이에즈를 포함한 다른 타락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립토 커런시는 21,054불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입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 주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고 그녀는 목요일 투자자 웨비나에서 말했습니다. 작년에 주식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드는 전기차만 해도 향후 5년 동안 이 재고가 거의 5배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믿는다면 향후 5년 동안 13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0.8%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구글. 기술주로서 정리해고에 가담합니다. Google joined the tech layoff spree. 알파벳의 구글은 금요일 아침에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O 선다르 피차이는 직원들에게 메모를 통해 이번 결정은 회사 사업에 대한 엄격한 검토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해고는 다양한 지역과 제품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25년 된 회사로서 우리는 어려운 경제 주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피차이는 말했습니다. 구글의 발표는 아마존이 18,000명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의 일자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후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넷플릭스의 와일드 라이드. 넷플릭스 와일드 라이드. 넷플릭스는 4분기 유료 순증 증가가 766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예상은 457만 명이었습니다. 766만 대 457만 명. 넷플릭스 수요일 종술 이후 분기별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시장에 씹을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먼저 스트리밍 거인은 1997년 당시 우편으로 DVD를 대여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리드 하스팅스가 공동 CEO 역할을 그만두고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영 책임자 그레그 피터스는 이제 공동 CEO로 테드 사란도스에 합류합니다. 넷플릭스는 또한 가장 최근 분기에 약 77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보고하여 월스트리트의 예상인 약 460만 명을 쉽게 상회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것은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라이벌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CNBC 알렉사 슈어먼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스트리머는 공동의적, 즉 성장 둔화에 맞서 효과적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좋은 분기는 다른 회사의 좋은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스트리밍 주식이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수익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추가했습니다. 회사는 공동 CEO인 리드 하스팅스가 그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적시 안타를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 암호화폐 전염병이 제니시스를 청구하다. Crypto Contagion Claims Genesis. 비트코인은 뉴욕에서 챕터 11 파산에 제네시스 파일로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은 크립토에서 제네시스가 뉴욕에서 챕터 11 파산을 신청한 후 약 0.6% 하락했습니다. 파산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12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르는 총 부채와 함께 대기업 파산 신청에 50 내지 99명의 채권자를 나열했습니다. 암호 세계는 혼란의 땅입니다. 랜더 제니시스는 목요일 늦게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제출은 제니시스가 파산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몇 달간의 추측에 따른 것입니다. 대출 기관은 알라메다 리서치 및 FTX를 포함하여 3 에로즈 캐피탈 및
샘 뱅크맨 프리드의 제국이 붕괴된 이후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는 베리 슐버트의 디지털 통화 그룹의 핵심 부분입니다. 파산 문서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12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가진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를 나열했습니다. 암호화폐 세계는 혼란의 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당국은 얼만큼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오늘의 5번째 이슈, 네이토는 우크라이나 탱크를 고려합니다. 네이토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러시아 침략자들과의 장기전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 탱크를 공급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울라프 숄츠 총리는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경계해 왔으며 독일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의 독일 레오파드 전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는 독일이 반대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외무차관은 현재 우리는 독일이 폴란드나 다른 국가에서 이 전차를 보내는 데 동의할 뿐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를 후원하는 나토가 뒤에서, 그것도 선봉에 폴란드가 서 있는 모습이 격세지감입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오늘 시장의 마감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맞이하십시오.